손흥민은 다가오는 일요일 오전 9시 45분에 오스틴 원정에서 MLS 5번째 경기를 치릅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세인트루이스전 이후에 2경기 연속으로 원정 경기를 하게 되면서 일주일 정도를 계속 홈에서 떠나 있는 건데요. 무엇보다도 컨디션 관리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 걱정되는 건 아무래도 포지션 문제인데, 알고 보니까 미드필더 유스타키오의 부상이 생각보다 더 심각하더라고요. 사실 댈러스전에서 태클을 당했을 당시에는 그렇게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다고 하는데, 황당하게도 LAFC의 의료진이 마사지를 하다가 부상이 더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이건 캐나다 대표팀 감독인 제시 마치가 3월 A매치 명단을 발표하면서 밝혀졌는데, 여기서 유스타키오가 빠진 이유를 설명한 겁니다. 유스타키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는 지금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그는 경기 중에 태클을 당해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 그리고는 구단에서 재활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심부 조직 마사지도 있었다. 이 마사지 과정에서 부상 부위가 추가 손상을 입으면서 다리에 혈종이 생겼다. 그 결과 회복에는 최소 2주에서 최대 4주까지 더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 그를 소집하는 건 좋은 계획이라고 할 수 없다라면서 LAFC의 물리치료사가 유스타키오의 부상을 더 악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손흥민도 프리시즌 중에 부상을 당해서 치료에 전념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치료를 LAFC 구단에서 해줬다면 제대로 완치가 다 됐는지 의심이 되잖아요. 가뜩이나 필드골이 터지지 않아 답답한데 LAFC 구단이 소속 선수의 부상을 치료하다가 더 다치게 만들었다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일각에서는 손흥민의 몸 상태가 아직 100%가 아닌 것 같다면서 부상 여파가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손흥민은 지난 토트넘에서의 10년 동안 몇 번이나 부상을 감수하고 뛰어온 역사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유스타키오가 앞으로 한 달 동안 빠지면 그동안 손흥민이 계속 공격형 미드필더로 출전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부상 회복도 의심돼, 선수 포지션도 의심돼. 이번 시즌 성적과는 별개로 LAFC 구단이 손흥민 위주로 잘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 같죠. 네. 하지만 참 요상하게도 LAFC의 2026 시즌은 성적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괜히 손흥민 골 못 넣는다고 하는 게 괜한 투정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오스틴전에서 또 승리를 하면 신기록 2개를 갈아치우기 때문입니다. 우선 개막 이후 리그 5연승을 달리는 거니까 당연히 LAFC 구단 역사상 최다 기록이 되고, 또 만약에 이번에도 무실점으로 승리하게 되면 MLS 리그 전체의 신기록도 하나 세웁니다. 바로 최장 기간 무실점 기록인데요. 기존 1위는 밴쿠버 화이트캡스가 2012년에 세운 427분이 최장 기록이었고, 2위가 2007년 뉴욕 레드불스의 420분, 3위는 2025년 세인트루이스의 367분, 그리고 4위가 현재 LAFC가 세우고 있는 4경기 연속 무실점 360분입니다. 보니까 추가 시간은 포함하지 않고 계산해서 정규 시간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오스틴 원정에서 후반 68분까지 실점하지 않으면 일단 신기록이고, 나아가 무실점 5연승까지 달성하게 된다면 LAFC가 MLS 기록을 계속 연장하는 거예요. 네. 솔직히 요리스가 이제 은퇴할 때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시즌에 유종의 미라도 거두려고 하는지 엄청난 선방을 벌써 여러 차례 했습니다. 1대0으로 간신히 이겼던 댈러스전에서도 상대의 거센 공격을 요리스가 다 선방해냈고, 챔피언스컵 16강 2차전 때도 3번의 선방으로 8강 진출에 큰 도움을 줬습니다. LAFC처럼 8경기 연속 무패를 하고 있는 팀에서 골키퍼가 주목받고 있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닌데 그만큼 요리스의 활약이 뛰어났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무패 행진을 하고 있는 팀에서 공격수가 아니라 골키퍼가 주목을 받는 건 어찌 보면 정상적인 일이 아니기도 합니다. 그만큼 도스산토스 감독의 전술이 분명 바람직하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한데요. 오스틴 원정을 앞두고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도스산토스 감독은 마치 앵무새처럼 그동안 했던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기자가 LAFC의 공격에 대해서 질문하자 나와 코칭 스태프들의 목표는 큰 의미에서의 팀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특정 선수가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라 팀 전체가 주체가 되길 원했다. 만약
몇몇 선수에게만 의존하는 구조였다면 그들이 부상을 당하거나 대표팀에 차출될 경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다양한 선수가 기여하는 팀을 만들고자 했다라면서 손흥민과 부안가의 골 침묵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 방법도 내놓지 않은 겁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은 마치 지금의 전술이 다 계획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LAFC의 경기를 지켜보신 분들은 아마 그렇게 느끼지 않으셨으리라고 봅니다. 상대가 두 줄 수비를 세우면 어쩔 줄을 모르다가 결국 중거리 슛이 얻어 걸리면서 이기는 패턴이 휴스턴 원정 때부터 반복되고 있거든요. 부임할 때 인터뷰에서 분명히 공격 축구하겠다, 재미있는 축구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진짜 더럽게 재미없는 축구가 진짜 몇 경기째인지. 와, 손흥민이 작년에 LAFC 오자마자 첫 8경기에서 거둔 성적이 8골 3어시였습니다. 리그 적응도 안 되고 동료들과 호흡도 안 맞는데 LAFC 합류하자마자 대활약을 했죠. 그런데 손흥민과 함께하는 풀 시즌이라면서 잔뜩 기대했던 2026년에 첫 8경기에서 손흥민의 득점은 페널티킥으로 넣은 한 골뿐이고 어시스트만 7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손흥민이 LAFC에서 현재 가장 뛰어난 패스 실력과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 언제부터 손흥민의 강점이 어시스트였나요? 프리미어리그 시절에는 유럽 5대 리그에서도 가장 뛰어난 골 결정력을 가졌다고 평가받았는데 그런 선수한테 패스만 시키고 있으니 답답하다는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번 오스틴 원정 경기에서 손흥민의 활약을 기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지난 2025 MLS컵 플레이오프에서 손흥민은 이미 오스틴 원정 경기에서 1득점 1도움을 올리는 맹활약을 한 적이 있거든요. 지난 시즌에 손흥민이 합류하기 전 오스틴은 LAFC를 상대로 정규 시즌 2경기를 모두 1대0으로 승리하면서 천적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이 합류하고 플레이오프에서 다시 만난 오스틴은 달랐죠. 1차전 LAFC 홈에서는 2대1로 승리하더니 2차전 오스틴 원정에서 4대1 대승을 거두면서 손흥민이 있는 LAFC는 다르다는 말을 연거푸 증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LAFC에서 오스틴으로 이적한 수비수 일리에가 손흥민을 향해서 거친 파울을 하면서 현지에서 큰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는데요. 당시 손흥민은 1차전 때의 거친 파울을 2차전 1득점 1도움의 맹활약으로 갚아주면서 멋진 스텝오버 개인기로 일리에를 완전 따돌리고 환상적인 선제골을 터뜨렸던 기억이 납니다. 게다가 올 시즌 오스틴의 초반 성적은 LAFC와 반대로 거의 최악의 수준이죠. 첫 4경기 성적이 1승 2무 1패로 승점 4점, 서부 컨퍼런스 15개 팀들 중에서 11위에 불과하고 특히 4경기 7실점으로 서부 전체에서 실점이 밑에서 3번째입니다. 이건 필드골을 노리고 있는 손흥민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또 오스틴 주전 선수들이 많이 부상을 당해서 전력의 최소 3할이 떨어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도 오스틴이 홈경기인데 무작정 수비만 하고 비기려고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 아마 선제골을 넣고 무한 수비를 하는 전술로 LAFC를 괴롭히려고 할 텐데 그때 손흥민이 기가 막힌 뒷공간 침투로 2026년 첫 필드골을 폭발시키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흰수염 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